사실은 맨 처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시작했던 수사는 아니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의 이제 기업 범죄 수사를 하던 와중에 네. 이제 그들이 뭐 이제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횡령 배임 의혹이 있어서 그 이제 기업의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달러가 좀 밀반출된 정황이 포착이 됐고 네. 이게 무슨 돈이야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성태 회장과 이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제 안부수 아태엽 회장까지 이제 줄줄이 이제 엮여 있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건데 핵심은 그거죠. 이제 쌍방울이 북한에 이제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방북 비용.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 이걸 경기도가 보내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화영 지사는 이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이 과정에 이재명 지사는 과연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즉 공모를 했을까 네. 라는 걸 이제 검찰은 그랬다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이제 기소를 했던 그게 이제 것이고 핵심인 거죠. 예, 근데 세 가지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사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수사가 시작된 것은 특수부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수부 거기서는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을 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안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렇죠. 그 부분을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그때 여성아동조사부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감찰부로 제가 인사 이동이 있게 됩니다. 네. 그냥 감찰하고 형사사건 형사 1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쌍방울을 수사하는 영장이 쌍방울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유출된 사건이 생겨서 감찰 사건이 생기죠. 예. 제가 그래서 그 감찰 사건을 감찰 담당이니까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어지는 수사가 그 영장을 유출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증거 인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증거 인멸 수사를 쌍방울을 통해서 했고 그 증거 인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의 단서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뇌물죄를 수사하게 되면 뇌물죄는 필연적으로 대가성이라는 게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쌍방울은 왜 이화영 부지사에게 현직 부지사에게 그렇게 법인카드로 뇌물을 줬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 대북 사업에 경기도와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지지와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 뇌물을 줬고 그 다음에 그거와 부수해서 쌍방울 그 경기도 측에 8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저기 말씀하시는 게 500만 불, 뭐 300만 불 이런 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됐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던 났죠.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어제 그 전용기 의원도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네. 이화영 지사 관련된 혐의를 지금 막 뒤집고자 우리가 이걸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검찰이 어떤 회유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제 지금 이게 이 사건의 지금 반가운 본질인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한번 녹취를 한번 들어보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검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 들어볼게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그 사람이 공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의제도라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네, 이건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온 내용이라 아마 지금 검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무슨 취지입니까 이게 앞뒤 상황? 그러니까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저건가요? MBC 보도로 제 말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서민석 변호사가 와서 이제는 이재명이 거의 다 한 걸로 하고 요 정도 자백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다 한 걸로 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는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했던 당연히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변론을 하셔서 그건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절의 의미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변론에 대해 응대한 것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이 지금 요 주장하는 뭐 주범 종범에 대해서 네. 이 뒷부분을 MBC가 보도를 했었는데 보면 네. 명백하게 제가 종범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절 부분만 쏙 빼고 지금 며칠 동안 논란이 됐는데 네. 예, 그래서 그게 왜곡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된 것이죠. 지금 네. 검사님은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쪽이 계속해서 이걸 편집해서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검사님은 이거 녹취 없어요? 제가 검사인데 어떻게 그런 거 남의 그 통화를 네. 제가 그 허락 없이 그렇게 녹음하고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녹음한 적 아니, 뭐 없습니다.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내용인데 예. 그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한다. 그럼 어디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사용하려고요? 아. 지금 이렇게 전화 변론이 이루어진 이유가 변호사가 그 아주 확정적인 변론을 서면으로 하기 전에 저한테 여러 가지 변론 방향을 상의를 하면서 최대한 피의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걸 다 녹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변론 나면 그 다음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한다고요? 저 본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거죠?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 없고요. 없어요. 예. 녹음해놓은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없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지금 의존해서 하고 그 계신 기억에 거고. 의존해서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그 제안을 제가 받았다. 그래서 네. 거절했다고 얘기를 이거 나오기 한 달도 전에 2월 말에 벌써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내용으로 서미석 변호사한테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지금 벌써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녹취에 그 뒷부분만 틀어봐도 제가 거절했다는 부분, 종범은 적용 의율이 어렵습니다라고 거절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아. 지금 그것을 잘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 왜곡이 있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제 MBC에서 보도했던 녹취에 그것도 해석이 대해서는 좀 조금 달라요. 해석의 여지가 네.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도 네. 어쨌든 들어보고 하는 걸 또 원하시니까 예, 그것도 한번 좋아요. 다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화영 씨 방조범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방조범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그러니까 네. 이제 박상현 검사는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이제 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 최초의 제안이 어느 쪽에서 있었는지는 사실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앞부분에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되어 있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이랑 성남 FC 관련된 인물이었고, 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대선 자금 관련된 의혹이었고, 네. 사실은 불법 이 대북 송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인물인데 네. 별도의 사건이고. 네. 근데 대북 송금은 수원지검에서 했고 네. 나머지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했고, 근데 네. 이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 그것만 딱 떼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지금 제가 서미석 변호사랑 통화한 게 수십 네. 통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서미석 변호사 단 한 통도 네. 여보세요 끊겠습니다 이 한 통도 공개를 못하죠. 그리고 다 잘라서 공개를 지금 이렇게 무슨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으로 하는데 추가로 공개할 거라고는 뭐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네. 원래 공개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맥락을 본인이 독점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만 잘라서 맥락은 이렇게 정해줄 테니까 일단 받았어 이 얘기잖아요. 이게 해석의 여지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이 발언의 취지는 예, 뭐였어요? 네. 발언 취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이라든지 이런 속에 수장은 항상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분들이 항상 혐의에 연루가 되죠. 그래서 이 위에까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 서미석 씨가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종범으로 해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아니 지금 다른 사건도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건도 종범 의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종의 판례나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정진상 김용을 제가 얘기해서 뭐 어떻게 엮는다는 겁니까? 그냥 엮는다 묶는다 이런 말이 아마 끝까지 들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올 텐데요.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화영 씨를 예. 우린 종범으로 해줘, 주범 아니고 종범으로 해줘, 정범 아닌 이렇게 방조범, 예.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서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취지란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네. 답을 정해놓고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구조가 유사한 모든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이미 예. 저 진술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모든 증거가 예. 일단은 그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공동 정범은 맞다고 결론이 거의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아. 예, 그 증거법상. 네. 그리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네. 뭐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음. 지사가 방북하는 거에 대한 네. 대가를 북한에 보낸 거고 그것을 업자한테 받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화영 씨는 그 지사가 모르게 하려면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이화영까지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재명 지사까지 알았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어저께 것이다. 그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조금만 더 이제 부연을 하면 네.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어쨌든 이화영 재판은 이제 끝난 것인데 그걸 이화영을 되돌릴 수사하는 생각은 과정에서의 없다. 어떤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뭐 형량 거래라든지 이러한 부당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제 이거였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판 자체는 어쨌든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인정할 안 할 방법은 사실 없죠. 네. 재심을 하시면 되죠. 대법원 확정 아까도 판결에 대해서 당연하죠. 지금 네. 조작 수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단 한 분만 빼고요. 전원 다 이 상태에서는 재심을 신청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절차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찰의 잘못된 행동들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걸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찬성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네. 제가 완전 승복하겠습니다. 네. 걱정하고요. 뭐 다른 뭐 자. 그거 네, 그게 근데 제 이제 목적입니다. 증거와 다시 관련해서 돌아와서 네. 예, 예. 하나만 좀 그러면, 짧게만 여쭤보고 다음 좀 네.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뭐 A, B, C, D, E 나오니까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어떤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고 이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아서 A, B, C, D, E의 증거를 거기다 이제 갖다 껴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서가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는 표적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말씀.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전인기 의원 주장이나 아니면 뭐 서민석 변호사 주장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증거들이 만약에 네. ABCD가 다 마련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차분한 설명 같은 게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검찰의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갖고 일단은 뭐 제 성격이 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예. 저보다 15기수 선배이고 그때 당시에 아마 기수로도 대법관들보다도 일부 대법관들보다도 기수가 높았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선배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부장님 사법연수원 이런 예, 호칭이 있죠.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셨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엄청나게 예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옛날 분 같이 계속 전화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최대한 응대를 드리고 사실 저런 주장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인하고 검사가 이렇게 많은 통화와 많은 상담을 하지는 않죠. 뭐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예. 뭐 그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그게 변론권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네. 뭐 검사가 그거에 오히려 협조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얼마든지 시도하거나 아니면 노력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의뢰인을 뭐 형량을 네. 낮추기 위한 별별 노력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설득이든 뭐 읍소든 할 텐데 네. 검사들이 그렇게 전화를 잘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이게 맞는 거고 이런 설명들을 잘 해주시나. 이게 뭐 사건도 워낙 좀 민감하고 좀 네.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큰 사건이었으니까 제가 좀 더 신경을 쓴 건 맞습니다. 예, 아. 그리고 워낙에 또 뭐 법조의 약간 원로 같은 그런 분이었고요. 예. 네, 어쨌든 그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된 사건도 직접 수사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화영 이재명 네. 사이의 공모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외에도 예. 물증이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이화영의 네. 진술을 없이도 네.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의문인 건 네.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화영의 진술이 그렇게까지 절실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뭐 회유를 했던 아니면 제안을 네. 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이런 녹취도 있었거든요. 증언 자체가 그 증언은 네. 다른 사람들의 증언, 다른 그 참고인들,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네. 이화영 지사만 가지고 네. 모든 얘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행 행위 자체가 네. 이화영 지사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정범의 지금 지위에 있는 상황인 것이지 네. 종범의 지위, 종범이라는 것은 실행 행위자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실행 행위자는 이재명 지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것도 맥락이 계속 왜곡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곡하지 않기 예, 예, 위해서 예. 그때 말씀하신 녹취도 잠깐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예. 네.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아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